혼인서명리 256화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연 일간별 운세 무토 일간편. 무토 딱 5번째네요. 기토도 곧 이어서 화려합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해드린 바는 있는데 이번 신년 운세 영상들 다 올리고 유튜브는 한동안 쉴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 정미년 신년 운세 맞춰서 컨텐츠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채널 닫을 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에 좀 줄여갈 생각이에요. 명리 관련해서는 이제 책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쓸 예정이고, 무토 편인이 오는 거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편인이 옵니다. 편인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멈춘다. 이 무토 입장에서는 식상, 경금, 신금인데, 경금,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목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활인성 일을 하실 텐데, 병화가 오면 경금을 못 쓰는 거 아니냐, 경금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여 혹은 이것을 실행하는 식상으로 쓰는 주체는 관이죠. 어느 관에서 나에게 일거리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시키는 거니까. 목이 화를 써서 나의 경금을 통제하는 거죠. 당신 그런 전문성 있다며 나하고 할래? 이런 거죠. 물론 지지관계를 잘 봐야 하죠. 신금 같은 경우가 이제 묶이려고 하는 거죠. 신금이. 근데 이것도 그냥 묶이고 못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금은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잖아. 그죠? 어떤 행위를, 상관적 행위를 하려고 해요. 상관에게 인성이 있을 때는 뭡니까? 항상 그 상관을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바르게 쓰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상관의 가치도 높아져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고 말하는 거고, 그냥 어디 가서 막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의뢰를 받고 하는 문화예술적 공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인성의 문화예술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금상관을 쓰고 있었는데, 혹은 대원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런 의뢰, 예를 들면 발주를 받아, 혹은 어떠한 학위를, 자격을 내가 바라던 심사를 통해서 획득하였어. 그래서 그걸 갖고 하니까, 병신합하니까 내 공연을 통해서 수입이 만들어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을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셔라. 물론 도식에 구조도 있죠, 당연히. 이거 자체가 편인이 고독성이잖아요. 외로움성. 공부하는 글자니까 공부하려면 진득하게 앉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런데 얘한테 나한테 힘을 주는 애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이게 이 양인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10의 운성적으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부가 나의 힘, 이런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해야죠. 이런 운에 인성운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터득하라는 거예요. 외로워 보라는 거죠. 마치 편관이 오면 힘들어 봐라는 거예요. 힘들어 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일 제대로 안 해.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꾸 도피해. 그러면 안 되죠.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했고, 자유로부터의 도피 말고 뭐죠? 자유를 향한 도피라고 했나? 그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원하죠, 늘. 근데 가만 보면 항상 인간 세계에 우리 인생 자체에 아이러니가 있죠. 회사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해. 그러면 평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두려운 겁니다. 결국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완성도를, 이런 걸로 따질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준 방목, 그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회사 나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딨어. 직장인들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회계사들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무도 날 채용하지 않아. 정식 회계사가 되려면
수련을 2, 3년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날 뽑지 않아. 그러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런 세상이다. 그런 면에서 명리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대로 하는 것, 명리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길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타인에 대한 조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삶의 중요한 수단을 갖추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 피아노니에 공부하지 않고 잘 풀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빨간색이잖아. 화오행이잖아. 그러니 이게 무슨 막 고고학을 한다, 명리를 한다, 물론 그런 속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세상에 이 명리만큼 각광받는 학문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대중화된 명리에 다가오죠. 그러면서 학을 떼고 도망가기도 하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왜? 모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공부하다 보면 진척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명리가 어려운 학문인데 그 어려운 학문의 난해성을 더욱더 증폭시키죠. 아무렇게나 공부하면. 그래서 그야말로 논리 정연한 방식으로 통변까지 쭉 나아가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데서 공부하셔야 돼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공부 기본이다. 무토는 인호술 신자진삼합을 하는데 이러면 이제 평관, 정인, 무술, 무진은 서로 속성이 달라요. 이미지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겸손할 땐 겸손하죠. 항상 지장간을 통해서 일주 공부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삼합을 하느냐, 그것은 겉으로 딱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지장간, 예를 들어 술토라면 신정무가 있잖아. 무토라고 한 비견들과 상관페이나는 사주라, 이런 얘기죠. 뭔가 정인 자격을 취득해야 돼. 많이 배워서 내가 상관적인 능력, 예를 들면 가르치는 능력, 신금을 사람으로 보면 제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인 자격을 취득해서 상관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식신성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강사 이런 쪽에 잘 맞겠죠. 그러니까 지장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능숙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이 다른 글자와 달리 또 월지지장간에는 계절적 요인이 들어있는 것이고 겉으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게 십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사람은 춥다, 덥다, 강하다, 약하다만으로 살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건강하지 못하고 일찍 간다고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요. 저 건강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단련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도 역시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제 연령대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젊고, 하늘은 그냥 죽이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 도덕경이든 불경이든 그 무엇이든 논어든 어떤 책이든 다 이 선지식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런 옛날에 이 선인들, 이 현자들, 성인들, 이들의 깨달음은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 서점에서 이렇게 해보면 뭐 이 말은 뭐 열심히 써놓긴 했는데 이것은 과거의 고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책을 잘 안 읽어요, 저는. 왜냐면 다 옛날에 했던 이야기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제해 나가는, 그러면서 내 안에 체화되는 것이 훨씬 더 큰데 그걸 평범한 언어, 그렇게 과거의 위대한 성의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옮겨놓은 글을 읽을 시간은 없죠.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그래도 주역 책 썼어요. 3권 해제하고 노자 도덕경 책 썼습니다. 그것을 어릴 때 한 사람이 왕필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역 공부든 도덕경 공부든 왕필은 반드시 만나게 돼요. 대천재라고 불렸습니다. 22살에 주역을 해제했죠. 26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필본, 왕필 해제한 도덕경들도 다 있어요, 시중에. 제가 다 읽어봤지. 제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참고하고 읽고
그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도덕경 해석은 끝났구나, 이미 제대로 다 되어 있구나 했으면 제가 노자적 인간을 안 썼죠. 거기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노자의 진위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썼단 말이죠. 제가 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천재라고 하는 왕필, 대천재라기보다는 사실 인생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경험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그래서 이 온몸으로 감각되는 진리, 도, 이것에 이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이란다. 다 공감하시잖아. 그죠? 결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20대와 30대, 30대, 40대, 40대, 50대 다르다고. 그냥 달라져요. 인간이 괜히 밥 먹고 이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온 날만큼 조금씩 지혜가 생겨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태반이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읽고 생각하고 쓰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 이상은 될 수 없는 존재자란 말이에요. 읽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사는 대로 살고 돈이나 벌고 돈 많이 벌었다 술이나 먹고 명품이나 사고 좋은 차 타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나 돈 많다고 모이면 떠들기나 하고 그런 사람이 뭔 훌륭한 사람이 돼. 맨날 고모양 고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청년이든 장년이든 반드시 늙는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형제 자매든 혹은 뭐 지인들이든 친구든 그렇게 서로 모여서 즐겨도 때가 되면 다 헤어진다. 반드시 헤어진다. 그 죽은 걸로 헤어지든 시절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든 그렇다는 거죠.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인 부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를 모르는 거지. 결국 돈 많아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몇백억짜리 집에서 살 수도 있겠지. 뭐 연예인들 사는 빌라들, 뭐 분양 기사 이런 거 보면 뭐 200억, 펜트하우스는 450억. 일반인들의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그런데 산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정말 모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에이, 뭐 선생님도 안 살아봐 놓고서 뭐 아니라 그래.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계속 도파민 생성이 되지 않는 존재야. 그냥 익숙해진다고. 살려는 만큼 평범한 좀 안락한 그런 데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이상에 산다고 더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아.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걸 깨달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기부하는 사람들.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하는데 부자들 사주 보면요. 재생살에 걸리는 사람 많아요. 육충대운에 특히. 재생살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뛰어넘어요. 재생살 뛰어넘는 사람은 법정스님 같은 사람이야. 재생살 50대 이후의 재생살은 제가 여러 번 예전에도 강조했어요. 퍼주는 거라고. 돈을 쓰는 거야. 번 돈을 쓰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돈 번 사람은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겨우 돈을 벌고 있는데 벌면서 쓰는 거죠. 벌면서 써. 더 잘 벌려. 근데 움켜쥐려고 한다? 재생살 걸려있는데 걸리는 운인데 더 벌려고 한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다 날립니다. 순간적으로 다 날려요.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본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그렇게 돼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해보죠. 부인, 이 평관을 깔고 있으니까 자기의 고집이 굉장하죠. 자기 원칙, 주관 강력합니다. 특히 이렇게 비겁들을 만나면 리더형이죠. 근데 이게 과도한 경우들이 있어요. 인묘 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격각이지만 목방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는 있죠. 그런데 내 이 권위를 더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비기한 이런 뜻이에요. 인미 그러면 나의 근이 되주는 존재
인데,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목국토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 리더십이 여기에 임묘되려고 하네. 내 권위를 능가하려고 하네. 그럼 이 사람은 이 미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귀문 걸리잖아. 싫어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배운 사람이거든. 미중정화, 편인 배운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적응까지 되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주장을 해. 그런데 지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편관 있으면 그게 잘 안 돼. 나 편인 알고 있거든. 근데 병화보다 한 단계 위네? 왜 정화니까. 그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 얘가 내 권위를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럼 주변에 똑똑한 사람 잘 못 둡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명리 배우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이 구조를 가진 사람 보면 제가 아이고 명리를 저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하면서 자칭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인간이 실제 임상에서 그런 의미 안 나와요. 그거 틀려요 라고 누가 얘기하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가 틀렸어 막 자르고 강퇴. 제가 이런 거 진짜 다 목격했어요. 얼마나 한심하든지. 에휴 인간아. 저는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막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살프게 하나만한 질문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가에서도 제자가 제대로 질문하면 스승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설프게 질문해서 막 따지고 있잖아요. 가르쳐주는데 계속 따지고 그러면 더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주가 어때요? 인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살인상생, 재생살 났던 사주라면 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혹은 재생살에 지쳐서 편인을 만나서 뭔가 안락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 운도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을 주고 있는데 내가 문서에 이게 나타났으니까 빵 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가 와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식상 같은 경우 극하려고 하는데 수기가 얘를 친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이 있는데 문서를 치고자 한다. 그게 내 일상생활에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명리 공부하고 불경 공부하고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자기 생활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의미의 층위가 수직적으로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폭도 넓어요. 다 사람이 편히 상징하는 똑같은 의미를 쓰지 않는다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구조라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부할수록 편관의 에너지가 어때요? 누그러져요. 인성으로. 정인복을 받는 거야. 천간에는 편인이지만 이 편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구조면 회사에 이게 내 개인 회사가 아니라 가게가 아니고 이렇게 사회에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그 글자가 다시 와서 그죠? 회사로부터 사랑받고 이쁨받고 승진하는 운이에요. 그게 나쁘냐고. 좋지. 그럼 회사가 그런 문서를 줬으니 그 문서에 따라서 어떤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사주는 이렇게 해서 이거 사회적 관으로 쓰면 좋겠죠. 어쨌든 정관이 무조건 좋고 편관은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군 검경 같은 편관을 좋아한다고 편관적인 권위를 또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꼰대가 돼서는 안 되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열심히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에 맞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내 방편이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그게 한마디 말, 몽둥이 한 대, 그다음에 뭐 소리 한번 활 딱 질러가지고 깨우쳐줄 수도 있지만 비유, 화두를 던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명리는 어쨌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지를 통해서 이제 응용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일이 그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다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텍스트를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공부 자료를 다 줘버려요. 그 안에 있다고 검색해서 보라고. 다 디테일화된 자료를 준다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도 아직 이렇게 융합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딱 눈에 보이지. 아, 2단계 있구나. 그런 거 질문하면 진짜 좋죠. 딱 질러줄 수 있지. 그럼 딱 뚫리거든. 제가 부딪혔는데 아무도 뚫어줄 사람 없을 때 뚫었던 데서 오는 어떤 쾌감, 그 뚫리는 쾌감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공부 조금만 더 하고 밑으로 몇 개만 더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은 그렇게 확 뚫리게 얘기하진 않죠.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공부 많이 해야죠. 공부만큼 인간을 키우는 게 없어요. 그것은 진리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해. 만나서 뭐 학술 토론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봐줄 수가 없어요. 겉으로야 웃고 그렇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보고 싶거나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말 많은 사람, 말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밥 한 끼 안 사면서 맨날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야. 아이고 참. 뭐든 얻어가려고 그래. 뭐든. 정말 가치 있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 얻어가려고. 예를 들면 뭐 투자해야 돼. 옛날엔 알려줬는데 지금 안 알려줘요. 하여간 이론사 주면 이제 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아까 승진 이런 거 말씀드렸고 문서가 굉장히 커지잖아. 재극인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서류더미에 완전히 휩싸여. 그만큼 뭔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주는 식신제사를 할 거냐, 그죠? 상관, 대사를 할 거냐. 그런데 인목 입장에서는 상하죠. 극당하잖아. 그것이 다 활인성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자격을 갖고 있어. 오화가 있어. 이렇게 국가 자리하고 연결된 관이며 국가 자격에 근거하여 식상을 쓰니까 큰 자격이네. 그런데 내가 이런 금의 형상의 도구를 가지고 혹은 그런 물상, 화극금이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자르네? 이게 알고 봤더니 여기 재성이 있어서 아유 정인 이거 못 쓰겠네. 공부 안 하는 사주네. 어릴 때 운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 막 기계 이런 거 가지고 목재업 이런 것도 되죠. 당연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된다. 모으는 양인 이제 자칫하면 내 생각이 옳다. 여기에 함몰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면 인호 이렇게 들어오면 평관이었지만 살인상생에서 관과의 이렇게 역할이 연결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정연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기획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기획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식상이 있거나 드러나서 뭐 식상을 내가 치거나 그러면 자기 기획하에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근데 재까지 있으면 결과물도 굉장히 잘 내는 사람, 관과 연결된 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사에 돈 벌어주는 거니까요. 그런 거죠. 묘파라면 정관이라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라는 거죠. 정관, 관인상생처럼 보이지만 파가 나. 그래서 일반 직장이라고 보다는 이제 묘파의 속성을 가진 그런 직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겉으로 또 목 에너지이고, 그죠? 얘는 막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근데 사주가 마른다, 그러면 얘가 옷감, 의상, 의류, 패션, 이런 속성을 갖고, 묘파, 이제 패션 회사 다니네, 의류 회사 다니네,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식이죠.
이렇게 재성사회에 돈 열심히 추구하려고 해. 제극인 대신 머리는 뛰어난데, 그죠? 제격 페인이고, 그런데 이게 정인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 응용하면 제대로 다 안다면 부분 극히 1분 1억분의 1 가지고 만에 백날 얘기하셔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실제로 정인 제극인, 정인이 아무리 근이 있어도 위아래로 치고 설계되고 그러면요, 돈 욕심 못 버려요.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정인이 원래 순수한 마음 아니에요. 공부하는 마음. 그게 제극인이 심하게 걸려 있다는 것은 인성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본연의 속성을 못 쓰는 거야. 그냥 돈 욕심. 공부는 안 해. 집착.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주위에서 관찰을 해보면, 물론 사주에서 나오는 이제 사주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부지재 이런 게 이제 천부지재란 말이에요. 하늘은 딱 이렇게 있는데 지지에서 딱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거죠. 하늘은 이고 뭐 땅은 지이고 받쳐주고 싫다 싫을지 이런 거고, 이거 보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근을 잘 이루는 그런 사주인 것이죠.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인데 몸이 약했던 사람 있잖아. 스티브 잡스 같잖아요. 근데 그 사주를 잘 보면 하늘이 그런 탁월한 두뇌,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을 줬지만 그 많은 재물 몸이 버티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그게 딱 보인다고. 그 한계가 보여.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보여요. 사주 구조에서 그냥 보인다고. 그래서 구조론이 사주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돈을 좀 내려놓고 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수긍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천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영혼의 성숙도예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수양도 많이 해서 내면이 성숙한 어른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명리를 몰라도. 왜냐하면 알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재성이 인성을 죽이고 있는데, 제극인으로 인성이 박살나고 있는데, 그것이 사주에서 특정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건강을 완전히 날리고 있는데,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아요. 왜? 몸이 감당을 못하는 재물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면 살아날 거야, 건강할 거야. 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치료할 것 같죠? 사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한계라는 게 있어, 한계.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때 되면 떠나겠네.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락 싸갖고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그 어쩔 수 없음. 그것이 인간의 한계, 운명의 굴레예요. 그렇게 딱 짜져 있는 사주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공부. 그 공부가 꼭 텍스트 공부뿐만 아니에요. 명상도 하고 수양도 하고 참선도 하고 템플스테이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영혼이 성숙되어야 자기를 위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거 못 듣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 제가 좋은 말만 해주지만 사실 자식 사주들도 이런 거 딱 보면 부모가 보일 거냐. 그냥 다 보여. 많은 돈을 남긴다고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열심히 노력할 사주가 노력을 안 해버리고 돈 쓰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돈이 다 사라지고 금방 흩어져. 아까 부처님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흩어져. 바람에 씩 날아가다. 그래서 엄청나게 벌던 사람이 진짜 1, 2년 사이에 대운, 딱 재생살 대운 들어가서 그런 운을 딱 재생살 운을 증폭시키는, 아예 재생살 운, 대운의 글자와 똑같은 운을 만나면 더 증폭되겠죠? 혹은 방합 삼합으로 그렇게 살의 에너지를 강하게 하는 그런 운을 만나면 박살나요. 근데 어떤 글자와 짝을 이루는지, 예를 들면 비겁이 갖고 왔는지, 그러면 비겁의 꾀임에 넘어가서 뭐 투자했다가
박살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주의를 외면한 그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야겠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만이 옳다.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기 토가 있어. 내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런데 어때? 그럴 때 와, 진짜 대단한 생각이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그조차 글자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오미합 끝내주는 거죠. 오수랍 마찬가지죠. 그죠? 육합과 삼합의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오진, 오축 얘는 내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형태죠. 내 문서 뺏어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 노력 안 해도 아삼육인 관계가 있듯이 정말 큰 노력을 해야 이렇게 공감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있는 거죠. 포기하면 되겠냐고. 그죠? 노력을 해야죠. 언젠간 대세문에서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와 사문에 이렇게 연결되잖아. 올해 같은 때 을사. 그러면 4년 지났다가 또 끝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항상 운에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명리를 많이 떠들어야 되는데 실제에는 침묵이 정말 중요하죠. 이러면 식상들 가르친 교급에 너무너무 좋고 이럴 때는 정말 이 양인일주의 정인의 폐해가 엄청나게 드러날 수 있죠. 이거야말로 내 생각이 진리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도 식상을 내가 쓰면 어떤 분야의 기술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항상 내가 기획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겠죠. 무술, 관여지동 항상 어떤 분야에 있어서 프로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백호, 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관을 인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여자라면 을목을 담아오려고 하는. 그러면 남자를 잘 끌어들이는 측면도 있겠죠. 이 인목도 인호수월로 해서 남자 사랑을 공협하면서 끌어들이는 그런 거 있지만 특히 묘목 같은 경우 남자가 들어오면 답답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다른 비견을 또 보고 있다. 그러면 something might happen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장단점을 모든 사주는 다 품고 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장간 설명해드렸었죠. 장점은 내가 겸손할 땐 겸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인호술 삼합을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인성이 많이 차면 아는 게 많으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꽉 차서 튕겨나오듯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항상 아집이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대신 신유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식상적 능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돼도 인성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관과의 연결성이 좋은 사람, 항상 아까 프로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지장가만 봐도 내가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네. 배워야 상관들을 가르칠 수 있네. 상관 폐인적으로 내가 떠들어댈 수 있네. 어디 가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술에 같은 돈을 벌어도 술의 전문성의 공익성을 항상 바탕에 둔 돈벌이를 해줘야 해요. 막 지배해서 돈 쫓아가려고 하면 막 끌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가만 보면 술중 정화로 요 해수경우 정임합으로 끌어와야 되겠네. 내가 뭘 알아야 되네.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줘야 사회에서 돈을 잘 끌어오겠구나 이런 거죠. 이 술자 이런 건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막 돈을 쫓아가기 쉬운데 그런 방식밖에 없는 건가? 특히 여기에 정화가 있는데 여기 임수 막 끌고 온다. 그건 아니에요. 본기와 이렇게 여기 끌고 오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합을 어떻게 끌고 올까? 비견들의 도움을 활용해 볼까? 이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술중정화라는 정인이
얘는 정임합하면서 관의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통제력을 갖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는 그러기가 개수가 정화를 쳐버리기 때문에 돈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 정임합, 음란지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이게 남자 사주라면 이제 밖에 사회의 여성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 지식으로 내면적 매력도로 여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좋겠죠. 그럼 정임합하면 관이니까 자식 에너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이 지장간 관계를 잘 봐야 하고 그것이 방해받는 뭐 다른 진토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그러면 이 진토에 대한 경쟁심, 투쟁심, 진술충 굉장하죠. 인묘에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럴 때 변태적 속성 왜냐하면 충족되지 않는 재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 구조가 뭡니까 그 텔레그램 무슨 방이라고요?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걸 하는 그런 범죄자의 속성도 당연히 나오겠죠. 집착, 애증, 뭔가 충족되지 않는 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이런 것들이 사주에 읽힌다고. 어쨌든 오늘 술, 인성 또 삼합까지 이루어지고 하니까 회사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관인 상승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사랑 많이 받으시면 돼요. 인정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부, 학습이라 새로운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파악들 해보시고 이렇게 방합으로 방합이란다. 식상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더욱더 가치 있게 드높여라 라는 거죠. 알아야 그것에 대한 자격증을 딴다든가 내가 컴퓨터 이런 거 잘 몰라 AI 쓰는 법 잘 몰라 그럼 배워야지. 그러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죠. 무신일주의 뚝심이 장난 아니죠. 예를 들면 누구예요? 무신일주? 김어준. 이렇게 연결되면 사회에 이제 세운에서 편인이 이렇게 양인 간지로 세게 왔어. 오신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네가 자극받기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려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식신생재가 돼서 여기 신중 임수를 장생시키잖아요. 이 자극됨으로써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도 잘 보셔야죠. 딱 이렇게 합을 이루잖아. 그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뚝심 있게 하는 일이 나의 전문적인 일이 외부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게 된다. 여론 같은 거잖아. 크게 보면 관이 주는 거니까 관은 고객, 팬 이러니까 그들이 내 입장에서 인성을 줘, 사랑을 줘, 지지를 줘.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어. 그죠? 그 고객 대상으로 어떤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신생재를 하면 이제 사회에 돈을 키워서 이 사회의 돈을 키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중에 이런 연결성이 깨질 때 이제 30대 중후반에 사업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은 사주긴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과의 연결성이고 이런 것은 식신제살이기 때문에 회사 안 다녀. 이런 속성으로도 쓰일 수 있고 운에서 인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거나 대운에서 연결되거나 하면 관이 내 입장에서 인성, 관의 입장에서 식상, 관이 시켜서 내가 그거에 따라 일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항상 그 연결성이 중요해요. 묘신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식신정관합하잖아. 그러면서 항상 지장간에서 일경합금 하기 때문에 관을 내 위주로 다루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 내가 말을 하면 고객이 완전히 코끼잖아. 내 말에 따라야 되잖아. 본인의 목의 속성을 버리고
바꾸어서 금화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실력이 있고 전문가니까 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없잖아. 법을 모르니 나의 주장에 따라오는 형태죠.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관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을 이끌어갈 정도로 이번에 이 프로젝트도 오과장이 해. 뭐 이런 거죠. 오부장이 해. 힘 실어줘. 뭐 이런 거. 항상 그런 식인 거죠. 좋잖아요. 그죠? 오히려 관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이제 열받기도 해요. 족쇄가 쥐어진 형태. 저 새끼 너무 잘났다고. 이게 또 막 운에서 막 식상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진짜 그렇겠죠? 이런 운에는 좀 통제해야겠다. 조건을 내걸거나 이런 관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게 충남 이런 곳이라면 인호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합을 이루고는 있지만 적절한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물론 직장을 아직 못 구하신 분은 물론 대운과 이 원국 특히 연월에 관의 양배를 잘 보시고 관이 나한테 문서를 주는구나. 문서 받기 좋은 운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하기 좋은 운이다. 그런 거죠. 시간이 없네. 너무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무자. 왜냐면 간지 무기압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정제고 그래서 이제 돈 욕심이 많고 자기 나와버리에 대한 이 보존욕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려도 굉장히 가정적이기 쉬운 사람이고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내 가족 그러면 안 되죠. 옆에서 다른 아이도 그죠? 다른 아이가 울고 있는 거, 내 아이를 뭐 먹고요. 지금 내 아이가 뭐 먹고 있는데 옆 아이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 없어 먹을 게 나눠주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야죠. 근데 편제는 제가 편제를 갖고 있는데 넓게 봐요. 근데 정제 저는 정제도 갖고 있어요. 정제는 이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죠. 제가 예전에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었어요. 회사 직장생활 할 때 젊을 때 기획서를 완벽하게 정말 프리미엄 수준의 그런 기획서를 만들고 발표하고 이런 역량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 번 간 길은 안 잊어버리거든. 탁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 길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미지화해서 딱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야. 항상 혼잡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견이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정제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거는 명리가 아니에요. 항상 구조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무자일주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 구조 속에서 항상 읽어내야 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만 따로 본다면 소유욕이 있는 거죠. 자기 거를 소중히 하는 거죠. 딱 고정된 수입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편제성을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추구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관에서 추구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거긴 능력이,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하는데 공부를 좌우총해서 정인을 쳐버리면 공부하는 거리가 좀 있겠고, 그죠?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사화하는 편인인데 편인직을 하니까 머리도 있고, 그죠? 학문을 하는 그런 사주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식상생재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불어서 신자진 돈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냐, 잠이 이래서 번 돈 다 뺏기는 사주냐, 이거 다 다르죠. 자술 다 달라요. 이런 사주가 이렇게 와버리면 기본적으로는 다 공부 이런 거고, 내가 제거긴을 해줘야겠다. 그 제거긴이 뭐냐? 공부하면 공부 잘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축나서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강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것, 지지만 보면 그렇게 보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분석하고 이 운 자체를 그렇게 알뜰하게 잘. 근데 조심할 것은 일단 겉으로 천간에는 편이지만 지지로는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인성이 없고 대본에서도 뭐 일시하고 연결이 안 된 인성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의 부정적인 제극인 그런 잘 안 쓰여요. 여튼 무토 입장에서는 병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랑도 받고 문서도 받고 그런데 제극인으로 내가 거부할 수 있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여기저기서 날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자라면 남자의 사랑을 제극인 아니야 돈 벌 때지 쟤도 아닌 것 같아. 사랑은 남자가 많이 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천간으로 편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심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쟤 가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데는 요 조합원만으로는 조금 좋지 않죠. 좋지 않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조건 따지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왜? 나는 돈이 우선인 사람이잖아. 사랑보다는. 그죠? 쟤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아. 무조건 둥둥둥둥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남자가 없을까요? 선볼 기회는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없나요? 그런 말을 하는 운이 이제 요런 운이죠. 내년에 보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쳐버려. 편인으로.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되는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신사진의 마지막 무술과는 다르죠. 진술총하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을개무가 있죠. 무토하고 개수하고 합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개수라는 내 정제의 배우자를 안방에서 다룬 놈이 합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정화라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의 에너지가 피어나네. 여자 입장에서는 돈이 만들어주고 있네. 이거 불리하다. 무조건 나빠. 그런 거면 안 되죠. 개수는 관에서 그러니까 을이라는 관에서 벌어들이는 관인상생이니까 무토 비견과 비견을 일단 전제하면 회사가 규모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내가 월급 받는 우직하게 일하는 월급 받으면서 우직하게 일하는 그런 직장인 하면 좋겠죠. 국가 자리하고 연결이 된다. 예를 들어 식신, 신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 그러면 공무원, 공직자 근본적으로 아주 구조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애정운이 그렇다.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 달달도 외워가지고 너무 무진일주니까 애정운이 좀 별로 안 좋고 다 헛소리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을이라는 정관, 관인상생을 재생관 하고 있는데 이제 성실한 사람인데 무토라는 비견이 어때요? 을목하고 이렇게 뭉치려고 하잖아.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뭐예요? 남자의 마음이라고. 남자의 마음을 합해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무진일주 괜히 듣고 나 무진일주인데 어째야 되노? 그런 쌀데기 없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역시 이건데 이제 오진이라고 해서 이게 격각이 이어서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천간에 신금이 있다. 끌고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성은 그러니까 간합이라고 해서 천합지합에서 이렇게 되면 합이 굉장히 우월한 거고 여기는 이제 지지는 현실 물질 세계 여기 심리 정신 이쪽이기 때문에 정신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지가 잘 안 돼. 그럼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쪽으로는 아예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완벽한 합을 이루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화생토로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합을 딱 이뤘어. 그러면 물질 세계에 따라서 정신도 그쪽이 돼요. 좋아지고 여자라면 남자의 사랑이 만약에 이게 합이라면 그러니까 사화라고 치면 을사년처럼 그렇게 되면 남자의 사랑 을사 이걸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을사년에 남자 사귀고 완전히 띵가띵가 연애 재밌게 했더니 병원년이 돼서는 왠지 외로운 날이 많고 남자친구가 바빠. 오진 나하고 마음이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여자라면 당연히 편인 이렇게 세게 왔기 때문에 그게 다 이 에너지의 작용력이에요. 합을 이뤘을 때는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실제로 남자는 나 그런 거 아니었어 해도 여자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실제로 다 그래. 전달이 잘 안 되거든.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그럴 수 있죠. 나 힘든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고 짬을 못 내. 2주에 한 번 이렇게 주말에 같이 만나는 것도 지금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시간을 내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좀 한가할 때 많이 만나자. 라고 얘기해봐야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장 스님이 말씀하셨죠. 인간에 대한 이해, 타인을 내가 안다는 것. 가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뻥치는 사람도 있죠. 사주도 못 보면서 사주 알아도 그렇게 오만한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 인간들은 나도 살 만큼 살아보고 나도 비즈니스 해봐서 뭐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이제 보통 레파토리가 그렇잖아요. 듣고 있으면 에이구 인간아 이런 소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드는데 어쨌든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순전한 오해다. 무소유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명리 공부한 후에 명리적 깨달음을 얻은 후에 비로소 할까 말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부로 상대에 대해서 안다 어쩐다 헛소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무식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빨리 그 자리를 파는 게 좋아요. 핑계대고 그런 소리 백날 들어봐야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러면 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게 좋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회의 죄를 잘 끌어올 수 있는 자진, 신자진 이렇게 하면 신금이라는 식신 이 전문성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암시하죠. 이런 사주는 이렇게 다 담아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이 순탄하게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야. 이거 자체로 이렇게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인지, 그죠? 사회의 비겁들과 혹은 대운의 비겁들과 같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과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봐야죠. 이렇게 될 때 항상 비겁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항상 이들과의 연대 관계를 얼마나 잘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충하고 파하고 이런 구조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 대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거죠. 회사를 가서 뭐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늘 마음이 허허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네. 뭐 그런 거. 왜냐면 나는 일을 하면서 무기압화로 여기서 인성이 생기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잖아. 공감하기 힘들어. 그럼 뭐 직장 생활하면 다 겪어보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사주 하나 풀어보죠. 병진, 병신, 무신, 을묘. 정관이 우뚝 잘 서 있어. 그래서 묘신이 이렇게 국가 자리까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정병을갑, 신, 미호사진, 묘인, 인묘, 공망이란 말이에요. 관 공망이야.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연결성은 좋은 것 같아도 묘신, 기분, 묘신, 관하고 겉으로 귀문 걸렸다고 못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공망관이니까 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보통 비정규직의 속성인데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을경합금 형태가 되잖아. 내 식신고집,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혹은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신자진 혹은 신진 이 자체만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 임수 돈을 장생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정관이 이게 공망이면서도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바를 하고자 하는 열망, 이거에 의해서 을경합금 되면 관이 자꾸 없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공직 이런 식의 연결성만으로 그렇게 얘기가 안 되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따져보면 아하, 직장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나 그러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관이 이렇게 있어. 관인상생 이렇게 하면 취업운이 언제예요? 이럴 때잖아. 여자니까. 그죠? 이렇게 요때 갑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관인상생, 살인상생, 관이 왔는데
그죠? 관, 오신, 오신 이러면 관, 편관에 문서 이렇게 연결되잖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관사로 혼잡이고 그래서 회사를 이것저것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16대원, 26대원 이렇게 이 근이 없는 거잖아요. 편인이 근이 없어. 근데 이 근이 왔잖아. 이거 뭔가를 배워. 그러면 이 신금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식신패인.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공부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도구, 그림을 배우면 그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언변, 스피치를 하면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병병이 근 없이 떠 있는데 이럴 때 배웠어. 그래서 이걸 어떤 도구, 컴퓨터, 그러니까 화려한 색채가 이건 이제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칼라 이런 속성이 나와요. 아니면 컴퓨터를 하는데 빛 하면 온라인 이런 속성이 나오고요. 기계에 전기, 빛을 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신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 쪽으로 가요. 영화 감독 막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예술대학교 그 연극 연출 아니 영화 연출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쓰든 이게 운명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운명의 범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컬러 빛을 써서 색채로 써서 컴퓨터 요즘은 이제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형국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당연히 온라인의 속성, 빛의 속성 이렇게 해서 식상이 드러날 때 막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관이 있고 그래서 또 고개 끌어오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관을 내가 먹겠다. 무슨 비겁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할 말하고 내 주장으로 관을 끌고 가겠다. 그런 욕망이 보이죠. 그죠? 관인상생의 에너지가 있고 비겁들을 내가 내 관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 중간에 공통의 어떤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림 그리고 무슨 협회를 꾸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 느껴지십니까? 자, 무토일간 여러분 내년 병오년 외롭겠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끌어올까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인기를 많이 끌어올까 인정받을까 그렇죠? 어떻게 내가 문서를 활용할까 지식을 활용할까 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레벨을 올린 그러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병호라고 하는 강한 편인 에너지를 아주 자기 성장과 발전의 큰 동력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토일간 편에서 뵙죠.